내가 태어난 시골은 면 소재지에서도 내를 건너고 산을 넘어 어른 걸음으로 1시간은 걸어야 갈 수 있었다. 전기도 수도도 없었으니 그야말로 자연과 더불어 살았다. 그래서 그런지 시골에 돌아가서 자연 속에서 사는 삶이 언제나 가슴속에 못다한 숙제처럼 또는 이루고 싶은 꿈처럼 남아있었다. 2010년 거제에 와서 공정사무소를 하게 되었고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여기서 떠날 계획이 없으니 시골의 꿈을 이루기 위해 거제 이곳저곳 시골 땅을 알아보고 비교적 싼 지역인 거제면과 둔덕면의 경계점에 있는 조용한 동네 뒤쪽에 작은 밭을 마련하였다. 어릴 때의 추억에 따라 2가지 꼭 하고 싶은 것은 아궁이의 불떼기와 닭 키우기였다. 작은 황토방을 지어 첫째 소원을 이루었고 2번째 소원을 위해 2014년 봄 시골장에서 부화한 지 한 달쯤 되는 병아리 15마리를 사왔다. 처음 기르기 시작하면서 마치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놈들이 보고 싶었다. 닭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그 천진난만함과 본능에 따른 행동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처음 6개월간 병아리는 너무나도 빨리 자라서 일주일 만에 보면 훨씬 커 있었고 가을이 되니 다 컸는지 알을 낳기 시작하였다. 그 첫 알을 얻은 기쁨이란. 어릴 때 살던 시골에서 암탉이 알을 낳은 후에는 꼬꼬대꼬꼬꼬 하는 특유의 리드미컬한 노래. 그래서 살짝 들어가 보면 갓 낳은 그 딸의 따스함이란. 겨울에 시골에서 따스함이 있는 곳은 드물었기에 그 따스함이 그렇게 더 사무쳤을까. 그러고 보니 닭이 우는 울음에는 6가지가 있고 다 그 나름의 의미가 있는 듯하다. 수탉이 목청껏 크게 우는 꼬끼요. 수탉이 먹거리가 있다고 암탉을 부르는 소리 꼬꼬꼬꼬꼬꼬꼬꼬. 10여 년 전 일본에서 개가 짖는 소리를 컴퓨터로 분석하여 사람의 말로 변환해주는 기술이 개발되었다고 했는데 닭은 그보다 훨씬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수탉의 목청껏 우는 꼬끼요도 가만히 들어보면 작은 놈은 고음이고 큰 놈은 저음이다. 사람도 악기도 마찬가지란다. 즉 목이 길면 저음, 짧으면 고음이 난다고. 얼마 전 TV에 닥치고라는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었다. 닭이 금세 잊어버리는 특성을 참으로 재미있게 잘 표현했다. 닭은 1, 2초 만에 잊어버리지만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잊는 것은 아니다. 모이를 주는 사람과 도구와 소리 등은 잘 기억한다. 서열에 대해서도 그러하니 암탉 사이에도 서열이 엄격하다. 영어에서는 이를 패킹 오더, 즉 쪼는 서열이라고 하여 인간 사회에서도 이를 빗대어 말한다. 모이를 먹을 때 서열이 높은 암탉이 낮은 암탉을 부리로 쫀다. 이때 약한 자가 대항하면 결투가 일어난다. 과거는 기억함이 좋을까 잊어버림이 좋을까? 과거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치매 환자는 행복할까? 아무리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라고 해도 치매 환자가 되고 싶지는 않다. 기억에 있어서 사람이 닭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인간은 과거를 기억할 능력이 있다. 그러나 과거를 기억하는 단점도 있다. 과거는 다만 경험으로서 받아들이면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데 훌륭한 디딤돌이 된다. 그런데 만일 과거에 사로잡혀서 상처로 받아들인다면 차라리 닭처럼 기억하지 못함이 훨씬 낫다. 수탉 1마리가 대개 암탉 15마리를 거느린다고 한다. 그런데 갓 부화를 하고 난 병아리는 암수를 구별하기 힘들다. 그래서 암탉 10여 마리에 수탉 3마리가 되니 난리가 났다. 수탉 사이의 서열이 확실하고 암탉들은 제1번에게만 섹스를 허락한다. 사실 수탉의 성기는 태화하였고 단지 정액을 암탉의 그 부분에 묻히는 것이다. 암탉이 스스로 수탉 앞에 가서 납작 엎드리며 섹스를 원하는 경우도 있다. 성액 굶주린 2번, 3번은 수시로 불시해 마치 성폭행범처럼 암탉에게 덮친다. 수탉이 암탉의 목덜미 뒤편 등짝 부분 깃털을 부리로 꽉 물고 올라탄다. 그러면 암탉은 죽으라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간다. 수탉은 수탉대로 한사코 그 깃털을 물고 있으니 결국 깃털이 빠진다.
그래서 두어 달 지나니 모든 암탉의 등짝은 깃털이 다 빠져서 맨살이 다 드러났다. 너무나 처참한 모습이다. 이 2번 3번 수탉을 처리해야겠는데 살생을 하지 않겠다는 나의 원칙이 문제였다. 그래서 이 두 놈을 추방해버렸다. 즉 닭장 밖에 두고 닭장을 잠궈버린 것. 그랬더니 어리버리한 한 놈, 즉 3번은 어디에서 너구리나 오소리에게 물려 죽었는지 보이지 않았고 2번은 동작이 날쌔어서 밤이 되면 닭장 위쪽에 올라가서 자고는 낮에 닭장이 열리면 다시 무리와 합류해서 여전히 성범죄를 저지르고 다녔다. 그러다가 내 일을 도와주는 친구가 보다 못해 나 몰래 살짝 이놈을 이웃 동네 사람에게 주어버렸다. 나도 그것까지 어쩔 수는 없었다. 그래서 닭장은 평화를 찾았고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니 암탉들의 등짝은 원상태로 돌아왔다. 닭의 관심은 오로지 먹는 것, 수탉은 거기에 대하여 섹스. 가끔 수탉이 먹이를 구해 꼬꼬꼬꼬 하면서 암탉을 불러서는 이걸 먹지 않고 그 먹이를 놓아준다. 그러면 암탉이 고맙다는 듯이 이걸 먹는다. 수컷이 암컷에게 먹이를 제공하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에게서도 발견된다. 얼마 전 TV에서 물총새가 물고기를 잡아 암컷이 먹기 좋게 물고기의 대가리 쪽을 암컷 쪽으로 향하게 하여 건네주는 것을 보았다. 암컷은 그 대가로 섹스를 허용하였다. 가만히 들어보면 닭 우는 소리도 여러가지. 새벽이다, 꽃기요, 만난 거 있다, 고고고고고고. 고양이다, 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 알랐다, 꼬꼬대 꼬꼬. 보고 싶다, 고고고고고. 님이여 이 빛나는 아침 내 울음소리 들리나, 고고고고고고고고. 인간은 어떠한가? 그 본질에 있어서 닭과 다르지 않다. 여자는 먹는 것에 남자는 거기에 더하여 섹스를 원한다. 여자가 자녀를 기르려는 본능과 남자가 그 자손을 퍼뜨리려는 본능에 기인한다. 사람이 부와 명예와 권력을 원하면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본능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이러한 본능을 직시하고 여기에서 벗어남이 바로 깨달음이요 도이며 또한 하나님의 의가 아닐까. 닭의 수명은 얼마나 될까? 자연 상태에서는 30년쯤이라고 한다. 그러니 지금 이 닭들이 나보다 더 오래 살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병아리는 부화되어 그 6개월 이내에 통닭으로 팔려나간다. 얼마나 많은 생명의 시간을 빼앗는 셈인가. 닭을 한번 키워보라. 그래서 생명의 소중함과 경의와 친밀함을 느껴보라.